자, 안녕하십니까. 다시 시작하도록 합시다. 이제 우리, 잠깐만요. 목소리 놓는 것을 확인하는 게, 그죠? 거의 뭐 버릇처럼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이제,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관한 이론적인 내용을 했으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무원은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나눠져 있죠. 경력직은 다시 일반직하고 특정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경력직하고 특정직하고 단어가 좀 비슷하기 때문에 많이 꼬셔서 놓으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일특정별 우리 공부하신 분들은 벌써 암기하고 있죠. 일반직하고 특정직이 경력직이고 정무직하고 별정직이 특수경력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직은요, 국가의 어떤 것이죠. 일반직은 기술연구, 기술직도 일반직입니다. 기술직도 일반직이고요. 일반행정에 담당하는 것이죠. 고계급, 그래서 우리 연구하는 분들은 연구직, 지도직 됐습니다. 1상급은 우리 고공단으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죠. 그죠? 최근에 일반직 중에서 직군직렬을 적용하지 않는 우리 전문경력관이 만들어졌다고 그랬고, 특정직이 예가 많이 놉니다.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법관, 검사, 외무, 경찰, 소방, 교육, 군인, 군무원, 헌재, 헌법재판소, 연구관, 재판관이 아니라 연구직, 즉 국가정보원 직원, 경호공무원입니다. 대법원장, 대법관 전부는 특정직입니다. 특정직. 왜냐하면 대법원장, 대법관들은 우리 법관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무직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특정직이 되겠습니다. 자, 검찰총장, 경찰청장들도 다 웬만하면 이건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왜 하이라이트가 안 들어가죠? 잘 모르겠네요. 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새롭게 시행되는 것이 시간 선택제 공무원들을 있습니다. 자, 시간 선택 국가공무원법 26조 2 근무 시간을 단축시킨다는 거니까 우리 지금 주 40시간 근무인데 딱 반으로 쪼갰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5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거죠. 워크 쉐어링, 잡 쉐어링의 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40시간 근무하는 공무원의 자리를 20시간 근무하는 두 개로 쪼갠 거죠. 잡 쉐어링, 워크 쉐어링이죠. 이제 근로자들에 따라서 이 사람이 A고 이 사람이 B면 서로 이제 합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5, 이 사람은 25시간, 유로 15시간. 다음 주는 이 사람이 25시간, 15시간 이렇게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워커 쉐어링은 일본이고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는 이제 인기제 공무원도 새롭게 이제 등장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기존의 계약직 국가하고 2년 채용 계약을 체결하거나 5년 채용 계약을 체결할 때 우리 계약직 공무원을 지금은 인기제 공무원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인기제, 전문 인기제, 한시직. 한시직은 1년 이내에 임용되는 공무원을 말하고요. 시간 선택 인기제. 짧은 근무 시간. 이거는 이제 15시간에서 35분. 시간 선택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서 글씨가 참 잘 안 써지네요. 좀. 파트타임. 다시 뭐라고요? 시간 선택은 우리나라에서 파트타임을 한글로 옮긴 것 뿐입니다. 파트타임은 풀타임이 아니기 때문에 맥시멈 40시간을 일하면 안 되겠죠.
40시간을 일하면 우리 정규 공무원이 되겠잖아요. 그래서 35시간, 그리고 적어도 하루에 3시간을 일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주 5일 근무하면 15시간에서 몇 시간? 35시간을 근무하는 이 시간 선택이 뭐라고요? 파트타임이라는 거. 파트타임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최근에 이제 일반직 중에서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경력직 중에서는 일반직하고 특정직으로 나눠진다라고 얘기했죠. 일반직과 특정직으로 나눠지는데, 일반직 중에서 최근에 직군직렬을 적용하지 않는 전문 경력관이 있고요. 시간 선택 채용 공무원도 있고, 그리고 임기제 공무원도 원래 있었는데 이름이 바뀌었죠.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최근에 가장 큰 변화는, 그러니까 1급부터 9급까지 고위공무원이 있었는데, 그 중에 1, 3급, 3급까지 이 고위공무원들을 고위공무원 단위라고 해서 별도로 관리합니다. 2006년 노무현 정부가 03년부터 08년까지 2월 25일부터 08년 2월 25일까지 있었으니까 노무현 정부에 실시됐죠. 옛날에는 여기 1, 3급에서 우리 계급제적 요소에 따라서 순환 보직에 따라서 연공서열식으로 승진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요. 이 4급에서 또는 외부에서 들어갈 때 철저하게 역량평가 등을 통해서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핵심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도는 국가직에만 실시해요. 알았죠? 지방직에는 안 합니다. 일반직하고 특정직 중에서 외무직만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찰, 검찰, 군인, 교육, 공무원 이런 특정직에서는 안 해요. 별정직에서는 하는데 크게 의미는 없죠. 보통 이걸 할 때 1특 외별, 1특 외별 됐죠. 일반직, 특정직 중에서는 뭐 외무직, 별정직. 좀 정무직이나 특정직은 안 합니다. 중앙행정, 각급기관, 중앙행정기관이 아닌데도 이제 행정 대통령 비서실이나 행정수도 건설청도 하고요. 광역자치단체에 있는 1상급 국가공무원이니까 당연히 되겠죠. 행정부시장, 행정부지사, 기획관리실장, 부교육감도 국가직 공무원입니다. 국가직 공무원이죠. 교육공무원 아니라 교육행정이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헌법상 독립기관은 안 하고요. 근데 감사원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 재밌죠. 그리고 이 정무부시장, 부지사는 지방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죠? 여기 지방 공무원은 안 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안 한다는 거죠. 자, 왜 고공단을 운영하느냐? 왜 따로 관리하느냐? 바로 정책 결정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다시 3급 이상을 고위공무원 했고요. 자, 4급 외부에 들어올 때, 자, 요 고공단은 옛날에는 전부 다 내부 인용이었는데 50대, 30대, 20으로 인용합니다. 그죠? 자율 인사라는 것은 여기 내부에서 이제 올라가는 걸 말하고요. 공모직위는 기존 부처하고 타 부처의 공무원이 지용할 수 있는 거고, 개방형은 민관 경쟁이죠. 사전적으로 역량 평가를 합니다. 여기 이제 자리가 생겼으면 그죠?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여기 자리가 생겼으면, 그래서 요 어느 부처에 이 자리가 100개라면 옛날에는 전부 다 내부 승진이었는데, 이제는 그 중에 50개만 내부 승진이고 30개는 타 부처하고 경쟁하고 20개는 민간 경쟁한다는 거죠. 됐습니다. 요 100개의 어떤 직위들을
직무 등급별로 가와 나를 나눠줘. 그래서 직무 등급을 나눴으니까 이제 직무의 경중에 따라서 직무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와 나는 직무 등급이지 계급이 아니라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제 지원자 요 자리에 지금 내부에서 5명, 외부에서 2명을 지원했으면 사전적으로 역량평가를 합니다. 다시 뭐라고요? 사전적으로 역량평가를 해서 역량이 검증된 사람만 이제 채용하고요. 직무성과 계약제를 합니다. 상대평가 강제분 최하위 1%. 자, 적격심사제. 옛날에는 금평 최하위 연속으로 2년을 하든지 이런 수시 적격심사와 매 5년마다 정기 적격심사를 하기도 했는데 너무 번거롭다 그래서 적격성이 의심될 때 그래서 요 ABC가 아직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금평 최하위 총 연속이 아니라 뭐라고요? 총 2번. 자, 무보직, 보직이 인정받지 못한 기간이 1년 이상일 때. 그죠? 일 못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양자를 반띵하시죠. 금평 최하위 총 2년이 아니라 한 번. 무보직 1년을 반띵하면 6개월. 요거는 이제 동시 충족이죠. 요 A와 B는 각자 요건인데요. 우리 C는 동시 충족이 되겠습니다. 직위해제, 징계는 아니지만 직위해제를 하고 연구과제를 부여해서 직권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직권 면직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고위공무원들을 배로법 관리한다는 건 성과, 경쟁력, 융통성, 적재적소의 인사 맞죠? 옛날에는 내부에서만 뽑았는데 이제 내부에서 타 부처에서 민간에서 뽑기 때문에 개방 맞죠? 부처 이기주의를 방지하고 침체를 완화할 수 있다. 인사권을 느끼죠. 좀 더 많은 부처 장관에게 중앙행정기관장에게 더 많은 권한을 줬기 때문에 분권화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1상급하고 밑에를 관리를 따로 하니까 분절화 현상이 야기될 수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계속 경쟁을 시키는 것은 장기적으로 근무하도록 설계된 직업공무원 제도의 정신과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죠. 자, 다음 이제 우리 여기까지가 이제 경력직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 있고요. 특수경력직은 종류가 1, 특, 정, 정무직, 별, 무슨 직, 별정직이 있습니다. 별정직이 많지 않은데요. 가끔씩 시험이 오니까 좀 봐주시면 되겠고. 자, 정무직은 일단은 선거, 다 아시죠? 국회 임명 동의. 그렇죠? 선거로 뽑히는 사람들이 쭉 나와 있고요. 국회 임명 동의, 국무총리,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선의위원, 헌법재판관. 됐죠? 제주도 감사위원회 위원장, 대법원, 대법관은 전부 다입니다. 고도의 정책 결정, 이를 보조하는, 됐죠? 국무위원, 장관, 국가정보원장, 공인된 금융통, 공정거래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은 특이하죠. 특정직이지만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입니다. 정책 결정을 보조하는 당연히 이제 청와대,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경호처장, 차관급 대우를 받는 국회의 수석,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대통령 경호실 차장, 국가안보실 차장이 있습니다. 국무총리 비서실장 있고요. 국무총리실 차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들도 다 정책 결정을 보조하죠. 행정부처에는 차관, 청장, 부청장 대충 보면 다 그죠. 됐죠. 정무직 같죠. 특히 재밌는 거는 이제 국가보훈처장과 차장은 정무직이죠. 왜냐하면 국가보훈처장은 장관급이죠. 근데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차장은 전부 다 뭐예요? 차장은 일반직. 여기도 차장은 일반직. 여기 차장은 일반직. 국가보훈처 차장은 정무직이죠. 서울특별시 행정부시장 정무직이죠. 정무부시장은 지방직인데 정무직이고, 광역은 행정부시장들은 일반직이 좀 특이하죠. 국가직은 맞는데 이 사람들은 일반직이지만 서울특별시 행정부시장은 정무직입니다. 됐죠. 정무부지사들은 다 지방직 공무원이죠. 국회의장, 비서실장, 사무총장, 사무차장, 입법차장, 국회도서관장, 입법조사처장. 자, 헌법재판소 재판관, 연구관하고 다릅니다. 사무처장, 사무차장. 헌법연구관은 일반 특정직 공무원이고요. 중선이, 자, 그죠. 위원들은 다 인사청문 끝이고요. 사무총장, 사무차장도 당연하지만 요게 최근에 바뀌었죠. 시도선관위 상임위원은 이제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됐습니다. 감사원 사무총장까지는 모르겠는데 사무처장은 일반직이에요. 그래서 요 두 개, 시도선관위 상임위원하고 감사원 사무처장, 됐죠? 요 두 개는 비교적 최근에 바뀌어서 시험에 잘 나오니까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 별정직은 특정 업무, 기밀성, 공정성, 됐죠?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국회의원 비서관 비서, 국회 수석 전문위원. 네, 국회 전문위원들은 일반직입니다. 또 차이가 있으니까 봐주시면 되겠고, 자, 우리나라에서 이제 인사청문을 하죠. 법에, 그죠? 인사청문을 꼭 거치도록 하고, 임명동의, 국회의 구속력이 있는 것은 인사청문 특별위원회고, 소관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하는 게 있고, 이거는 본회의 의결이 되니까 구속력이 있죠. 본회의 의결을 안 거쳐도 돼요. 구속력이 없습니다. 자, 임명 동의를 거쳐야 됩니다. 국회가 동의해서 부결돼 버리면, 그죠? 인사청문 임명할 수 없으니까 이것은 구속력이 있는 거죠. 됐습니다. 대법원장, 대법관. 대법원관 전원은 인사청문 특별이에요. 알았죠? 헌법재판소장, 국회가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선이 3인, 국무총리, 감사원장. 웬만하면 이제 장들은 다 인사청문 대상이지만 특이한 게 뭐는 아니에요? 중선이,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인사청문의 대상자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 중선위 위원은 당연히 인사청문을 거치겠죠. 여기든지 여기든지. 그러나 장은 그 내에서 알아서 뽑습니다. 자, 소관 상임위. 대통령 및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통령 및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중선위 위원. 6명이죠. 여기도 6명. 대통령이 3명, 대법원장이 3명 지명합니다. 국무위원, 기타 또는 전부 다 인사청문만 하고요. 굳이 대통령이 이 사람 부적격자라 해도 임명하고 상관없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절차가 나와 있네요. 자, 인사청문은 원칙적으로 당연히 공개하지만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다 공개하죠. 이제 대통령이 인사청문을 해달라고 보내주면 당연히 대통령하고 격이 맞는 국회의장이 대통령 당선인 대법원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험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번 시험에 나왔는데 틀렸습니다. 대통령이 보내주니까 국회의장이 보내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20일 안에 끝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날짜가 안 나와 있는 날짜가 안 나왔네요. 다시 제가 기억하기로 20일인데 다시 한번 찾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인사행정의 기초적인 내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옆에 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이제 채용,
우리 인적자원의 채용관리부터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어요. 뿌잉뿌잉.